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마도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에 맘 편히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다시 또 출렁이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 초반부터 파란불을 보였는데요. 오후 1시 8분 자세한 국내 시황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장 초반에는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듯 했지만 10시를 전후로 낙폭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2403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볼까요? 자, 코스닥이 오늘 힘이 더 없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뒤에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1.08% 하락한 825.97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체크해 볼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고요. 공포심에 개인들이 주식을 내던지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지수를 지탱해주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개인만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시장 상황 같이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검체 채취 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 FDA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검체 채취 키트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의 코에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고 또 특수 용액에 담가서 검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바로 검체 채취 키트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수적인 키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번 미 FDA의 허가를 통해서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계약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는데요. 품목 허가 취소받았던 메디톡신의 일시적인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3일에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주요 제품인 메디톡신 50, 100, 150 이렇게 3개 품목에 대해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었죠. 이유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뒤 시중에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메디톡스가 대전고등법원에 품목 허가 취소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대전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메디톡신을 생산 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디톡신이 메디톡스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적 악화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다소 해소되며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들 제약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가 승인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출 허가가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2종의 분자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죠. 코로나19 진단은 크게 분자 진단 방식과 항체 진단 방식으로 나뉘잖아요. 분자 진단 키트에 이어서 항체 신속 진단 키트까지 수출 허가를 따내면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보유한 제품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 제약 말고도 코로나19 확산세에 시젠과 엑세스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수젠텍, 랩지노믹스 등 진단키트 업체와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업체들도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관련주인데요.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느낌이 딱 오시죠? 현재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도권 학교는 한 달 동안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또 회사들은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재택근무 확대로 알서프트의 원격 근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링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대장주인 YBM넷과 메가MD, 그 밖에 아이스크림 에듀와 이퓨처, 애니능률 등 다른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강세네요. 네, 다음 간만우. 간만우 정말 특이한 종목인데요. 2년 전인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됐던 종목이에요.
2017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서에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2018년 3월에 거래가 정지됐고요. 이후에 거래소가 상장 폐지 및 정리 매매 진행을 결정까지 했는데 상장 폐지가 번복되면서 오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간만우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거든요. 장 초반 하한가 근처까지 빠졌는데 현재는 16%대 오름세입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 결정 후에 정리 매매가 진행되던 기업의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 처음이라서 기억에 굉장히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맥입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기대감의 강세인데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혈장 치료제 연구가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이 확진자 3만 5천여 명에게 완치자로부터 받은 혈장을 처방한 결과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S맥은 자회사 다이노나를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다이노나는 혈장 치료와 관련된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종목은 동아약품입니다. 동아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전임상을 완료하고 임상 2상을 신청한다는 소식에 강세인데요. 동아약품은 현재 천식 치료제로 개발 중이던 DW2008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에 의뢰한 항바이러스 활성 스크리닝 결과에 따르면 세포 실험에서 렘데시비르에 비해 3.8배, 클로로킨 대비해서는 1.7배, 칼레트라 대비해서는 4.7배나 높은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임상이 좀 문제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네요. 네, 오늘 특징주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키워드 만나볼까요? 삼성전자, IBM 거물 확보, TSMC 추격에 박차. 네, 어제 쉬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대박 뉴스를 보고 또 막 설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IBM의 차세대 서버용 CPU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들과 꼭 공유해야겠죠? 어제 IBM이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차세대 CPU 파워 10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으로 보고 계신 기사가 그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제품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최첨단 기술인 극자외선 7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는 겁니다. IBM은 삼성전자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IBM의 프로세서 디자인이 만난 제품이라고 소개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IBM이 파워 10이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를 맡고 삼성전자가 이 디자인을 위탁받아서 제조를 전담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선 IBM이 공개한 파워 10 프로세서의 성능을 보면 전작인 파워 9 프로세서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과 작업 처리 용량 그리고 밀도 이런 부분에서 3배 이상 향상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IBM 제품군 중에서 극자외선 기반 7나노 공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인데요.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미세할수록 연산 처리 능력이 높아져서 성능이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7나노, 5나노 이렇게 숫자가 좀 작아질수록 기술력이 더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를 의미하고요. 아무튼 IBM이 이렇게 최신 기술이 적용된 기업용 클라우드 CPU를 공개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CPU 생산을 삼성에 맡겼다는 거 엄청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IBM은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요? 아무래도 차별화된 기술력 덕분이겠죠. 삼성전자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초소형 저전력 반도체 노하우를 활용해서 파운드리에서도 기술 차별화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 딱 2곳뿐입니다. 극자외선 노광을 활용한 7나노 공정은 2018년에 개발하면서 TSMC보다도 빨랐어요. 대만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업계 세계 1위 업체거든요.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7나노 제품을 출하했고요. 올해 2분기에는 5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갔어요. 초격차 전략에 아주 속도를 내고 있죠.
최근에는 반도체 초격차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직 적층 기술을 시스템 반도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퀄컴, 엔비디아, 바이두에 이어서 IBM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 이유는 이런 기술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기술력과는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6년에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앨런&코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당시 IBM CEO인 로메티와 만났고요. 두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해요. 이후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은 꾸준히 IBM과 접촉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죠. TSMC에 비해서 팹리스 업체들과의 네트워크가 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부회장이 인맥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삼성전자가 TSMC와 대등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아까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15.9%였던 파운드리 점유율을 2분기에 18.8%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추격해가고 있거든요. 이 부회장이 작년 4월에 선포한 반도체 비전 2030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시장이 부진하지만 삼성전자는 1%대 강세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